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을 학습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1교시이기 때문에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겸하면서 그 다음에 재무회계 진도부터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전산세무회계 2급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론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기는 일반전표, 메인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그 다음에 결산,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1급하고 차이 나는 게 이론에서 소득세가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 더 추가됐고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더 추가된 겁니다. 전산회계 1급에 비해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론은 소득세가 추가되고 부가가치세는 그대로인데 부가가치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제일 기본 지식만 갖고 전산회계 1급을 시험 보셨던 분들은 전산세무 2급 올라와서 회계 1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회계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론, 그 다음에 원가, 부가나 소득세, 그 다음에 실기 나가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나 원가를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이 회계 지식이 없이는 전혀 따라갈 수 없다. 회계 지식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산세무 2급에서는 세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선 51회 기출문제까지 확인하고 찍는데 51회 기출문제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겁니다. 세법 지식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합격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이론 위주의 공부를 하여야 한다. 일부 학원에 가면 학원 강사들이 경험 없는 분이 그래요. 전산세무는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실기만 해도 70점 나오니까 실기만 잘해라. 이론은 찍어도 붙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건 사기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론이 70%고 실기가 30%뿐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전표도 이론을 모르면 분개하지 못하죠. 메인 매출전표도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입력 불가능하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도 부가가치세법 이론을 모르면 손을 못 댑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론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는 두 번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첫 시간 재무회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눕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 기업은 임원이 있을 거고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임원과 직원을 우리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 기업 내부에 있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업 밖에, 이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겠고요. 거래처. 그 다음에 이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은행.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을 겁니다. 주주. 투자자라 하죠. 우리가 투자자. 은행은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투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 있죠. 잠재 투자자.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 이것을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소비자, 주주, 은행, 거래처, 잠재 투자자는 기업 밖에 존재합니다. 기업 밖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묶어서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래서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기업 밖에 있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는 관리회계,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지나간 과거의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을 말합니다. 재무회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 기업은 IFRS 또는 KIFRS라 해서 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고 KIFRS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인데 그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현행 한국세무사에서 출제하는 전산세무나 기업회계 시험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관리회계이고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회계에 속한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인데 반해서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다.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라 그러는데 기업 내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 임원이나 직원은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은행이나 채권자에 속하죠. 주주나 소비자나 잠재투자자나 거래처나 기업 밖에 존재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우리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 정의 보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 이용자 밑줄 쫙 긋고 내부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말하죠.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이게 기업 실체죠.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회계라고 한다. 내부와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회계다. 회계는 분류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무회계 제가 설명했죠.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3번에 보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